오늘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전문가 포럼의 일정을 국민의회 내빈 소개 이후 개별사와 환영사, 기조발언,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조기 사망률이 1위가 될 것이라는 좋지 않은 전망도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이며, 올해는 이 법을 좀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그런 환경 교육이 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환경 교육이 다양한 분야와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노력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런 함께 방안을 찾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환경 논의에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을 분리하여 고립된 섬처럼 다룰 수 없듯이 환경 교육의 혁신도 다양한 분야와 대화하고 협력할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제,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환경교육 책무 신설, 그다음에 환경교육 공로자에 대한 포상이 담긴 환경교육상 신설, 그리고 환경교육계획 평가체계 마련, 그리고 환경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통계 작성 같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교육 과정에 환경 교육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기적 환경 교육 실시를 하는 내용 반영입니다. 그리고 환경 교과목 채택이라든지 환경 교사를 채용을 해서 학교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 학교를 지정을 해서 재정 지원을 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현 주체로서 청소년에 관한 논의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어느 범위까지 보느냐는 또 다소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환경교육을 더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것은 당장의 그 삶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이들이 그 사회의 그 명실상부한 주체가 되고 사회적인 책임이 든 시민이 됐을 때 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가지 않고서는 그 사회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그런 절실함이 함께 인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소활동과 관련된 기존의 그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청소년 활동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 안에서 참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활동들을 저희들이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청소년들의 그 사회적 참여, 그리고 또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청소년 참여활동이라는 분야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의 사업들이 실제 실천적으로 전개가 돼 있고, 그런 사업들은 환경보전이라든지 경제발전, 사회통합 이런 맥락에서 주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운영 방식, 그리고 또 그 지향점으로서 그 청소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갖도록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맞닿아 있는 점들을 내용상 확인해낼 수 있는데, 그 SDG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지속가능 역량 같은 것들도 지금 정책연구원에서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제안했던 그 지속가능 역량과 관련돼서 함께 논의가 진행됐던 것들이고, 이것은 청소년 정책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지금 창의 융합형 인재를 지향하면서 이제 역량 중심으로 2015년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는데, 학교 교육 그리고 또 청소활동 나아가 그 평생교육 분야까지 고루 함께 지향할 수 있는 공동의 그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하기 위한 협의체, 그리고 또 정책에 기반한 그리고 또 정책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협의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일단 문화예술 관련 법률 문제는 다양하고 그 목적이나 대상이나 취지의 측면에서 다양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예술 지능이라든가 창작을 지능하거나 지역 문화를 지능하거나 문화예술 관련된 산업을 지원한 것과 다르게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혹은 그걸 통한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적인 측면의 별도의 법으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법령의 주요 목적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거나 혹은 창작자,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을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형태거나 혹은 지역이나 세계를 염두에 둬서 지역 간의 혹은 세계와의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혹은 삶이나 문화, 국가의 큰 틀에서의 굉장히 그 상위법으로서의 문화력, 그 문화 창조력을 증진하거나 국가 경쟁력을, 문화 경쟁력을, 문화 국가를 목적으로 하는 큰 상위법의 구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국민 모두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책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문화예술교육 담당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에 따라서는 교육부하고 협력을 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정책 내 문화예술교육은 일단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까? 각각의 주제를 명확하게 두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대상만 갖고 다양한 주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책이 아닌 부분들을 어떻게 염두에 둘까 하다가 저희가 이전에 저희 EBS하고 협력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쪽은 이제 매체고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이기 때문에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알리고 소개하는 형태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교육방송의 목적과 교육방송의 대상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 교육 그 정책 사업하고도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무려 1년 반 정도를 서로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서로 학습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맞춰가면서 교육방송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기획하고 하는 형태로 돼 있고 교육방송 내용 중에 프로그램 창도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 것들을 제가 상기하면서 어떻게 환경교육하고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또 뭐 계속 만날 수 있게 된다면 논의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일단 서로에 대한 이해, 상호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충분히 좀 되어야 단순하게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한 뭐 그림 그리기 대회 뭐 이런 형태로 그냥 단순하게 접목되는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책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들을 조금 좀 강조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 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라는 그 위상으로 출범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 제19조에 근거해서 그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평생교육법 제2조에는 평생교육의 영역을 6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력보완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기초문해교육이고요. 세 번째는 직업능력교육, 네 번째는 인문교양교육, 다섯 번째는 문화예술교육, 여섯 번째는 시민참여교육이라는 6대 영역으로 평생교육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환경교육 자료집에도 누구나 평생에 걸쳐서 참여하는 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의 분야로 특화된 접점으로 충분히 공통점으로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각 사업 속에서 그 꼭지는 충분히 발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산림복지진흥원은 저희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2016년도에 설립된 산림청 소속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산림복지가 뭐냐고 초기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동물복지처럼 동물에 대한 복지해서 너희는 뭐 숲에 대한 복지, 사람도 먼저인데 뭐 숲에 대해서 복지를 하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산림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 협력 방안으로 생각했던 거는 인적 네트워크 전문가들 저도 재작년에 숲의 설가를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숲의 설가 수업을 듣고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 과정을 또 들으러 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있고 저희가 현장에서도 해보면 숲해설이든 산림환경이든 다 같이 이게 뭐가 다른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 같이 통합돼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었고요.